예, 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제 40분이 됐으니까요. 2부의 정책 토론회를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범식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원래 밖에서 했으면 제대로 좀 행동을 하고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건데 실내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 하다가 고민을 한 게 충남도가 지난해 그 탈석탄 컨퍼런스 과정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 처음으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충남도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후에 도대체 비상선언은 했는데 뭐 하냐? 선언이 말 그대로 선언으로 그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후에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제 당진시가 기초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논의도 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후위기 충남행동 출범에 맞춰서 그러면 충남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했는데 그러면 충남도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이따가 토론자분들은 그 앞에 착석하시고 나면 좌장을 맡으신 우리 공동대표님이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기후위기 선언 후 충남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해서 기조발제를 맡으신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님을 모시고 발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옵니다. 나오나요? 들리세요?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입니다. 네. 네. 아까 외국의 기업을 불러들이면은 500억을 지원한다라는 거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들, 그런 것들을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서 발신하는 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출범식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축하하면서도 앞으로 할 일들이 진짜 많으시겠다. 그리고 저도 활동하시는 사진들을 계속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과 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충남은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셨고 오늘 이렇게 시작을 또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충남이 탈석탄 컨퍼런스가 벌써 올해 3회고 4회를 향해서 가고 있죠. 네 번째입니다. 외국 분들 불러가지고 탈석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지식과 정보를 많이 나누고 그 사이에 충남이 선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그래서 지금 우리 충남은 어떤 상황인가, 뭘 할 거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는 사이에 정부에서도 최근에 그린 뉴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후 위기라고만 얘기할 때는 그거 환경부가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린 뉴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정부가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린 뉴딜이 좀 계기가 돼서 기후 위기를 다루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후 변화라고 하면은 환경부가 알아서 해. 그린 뉴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많은 토론과 자료가 쏟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그린 뉴딜에 12조 9천억 정도를 가지고 국토의 녹색화, 그 다음에 녹색 산단, 그리고 분산형 에너지, 그 다음에 스마트 상수도 이렇게 해서 한 12조 9천억 정도를 쓰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7월경에는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그 안에 그린 뉴딜을 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그린 뉴딜을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이 뭡니까? 녹색 성장은 아닙니다. 그린 뉴딜이 뭡니까? 토목 개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린 뉴딜이 뭡니까? 7월 달에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맥락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린 뉴딜에 대한 그림, 이걸 통해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게 통일되지 않는 상황. 그래, 각자의 그린 뉴딜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치면 저는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와 불평등에 대응하는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탄소가 아니라 탈탄소 대전환 정책인 거예요. 그리고 기후 문제와 아까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 현재의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좀 같이 다루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2달 안에 나올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5월 12일 날 4개 부처에 그린 뉴딜 만들어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지 한 달 만에 이 탈탄소 대전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4개 부처에 지시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은 정부의 4개 부처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처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이 무엇인지부터 그리고 그린 뉴딜이 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부터 논의하는 지금 상황은 이제부터 저는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20주년 이제 기념 세미나에 오전에 참여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린 뉴딜에 반드시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담겨야 되고 이거 2달 안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성명서 내셨으면 좋겠다고. 예.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를 어떻게 탈탄소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된 거고 거기에 지금까지는 정부가 막 안을 만들어서 이겁니다라고 발표했지만 그게 아니라 국회가 지금 그린 뉴딜 특별법과 그린 뉴딜 기본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법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잖아요. 그 법에서 그린 뉴딜을 어떻게 정의할지, 그린 뉴딜의 핵심 내용은 무엇으로 담을지, 이 그린 뉴딜의 핵심 내용은 누가 어떻게 참여해서 결정할지는 이제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국회가 하나의 흐름을 만들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부는 정부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자체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남에서 충남의 그린 뉴딜 정책 저 발표하실 건데요. 저도 6월 5일 날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정부랑 똑같이 충남의 그린 뉴딜 정책도 충남 도지사께서 지시해가지고 한 달 바짝 작업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충남의 그린 뉴딜 정책도 누가 중심이 되고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어떻게 할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이런 어떻게 탈탄소 사회를 만들고 계획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집중해 가는 것과 동시에 계속 해오셨던 행동으로 보이고 이 문제에 더 해야 된다라고 압박하고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그린 뉴딜은 하나의 이것 자체가 뭔가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린 뉴딜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략 또는 방법, 수단입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면서 이 목표를 가는 게 아니라 결국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넷제로 사회, 코로나19 이후에 무너진 이 경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설계, 경제에 대한 설계를 완전히 대전환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는 기후 위기는 에 있어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는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불평등의 상황은 더 심화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없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지 않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상황에 확 내려갔을 때는
지금도 삶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척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그리고 이 전환의 과정, 탈탄소 전환이에요. 그랬을 때 현대제철이 있고 석탄발전소가 있는 충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전환의 과정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새로운 일자리보다는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전환을 했을 때는 무너지는 사람들과 있고 무너지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망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저는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현재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늘 그린 뉴딜로 만들어질 일자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라질 일자리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유럽의 그린 딜을 보면은 유럽의 그린 딜이 한 1,400조 정도를 쓰는데 10년 동안 그 1,400조 중에서 한 140조,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는 정의로운 전환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잃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이 사람들을 당장 일자리를 잃었을 때 연금 형태로 어떻게 보상을 할지, 이런 게 예산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그린 뉴딜에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 전혀 없고, 녹색 분야의 산업을 만들면은 거기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개입해서 논의할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일단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올렸어요. 그린 뉴딜을 이렇게 올리니까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기재부 회의에 그린 뉴딜 자문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제가 그동안 산업부 자문회의라든지 환경부 회의는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기후 위기를 걱정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두 발언을 하는 기재부 회의는 처음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후 문제를 어떻게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증거예요. 근데 이 의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성이나 내용이 정리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개입하고 이 내용을 방향을 만들어 갈 것인가가 정부 단위에서도 시작이 된 거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도 시작이 된 거고, 기초에서도 작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판이 만들어졌는데, 이 판에 어떻게 개입하고 이 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채워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중재난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상당히 심각하게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매우 지쳐 있는 대구 사회가 지금 경제도 어려운 데다가 폭염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 위기와 거대한 질병과 감염병과 또 폭염이라는 대구 특유의 그 데프리카라는 곳에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폭염에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폭염을 견딜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예전처럼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냉방 설비를 빵빵 틀어주면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대면의 원칙을 지키면서 폭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례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9일 날 동아시아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공동선언, 저도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라고 얘기했고,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폐쇄,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2050년 순배출 제로,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자, 이 얘기는 충남은 지금 2019년도에 등장한 그린 뉴딜의 핵심이 배출 제로 사회를 만드는 건데, 도지사께서 좀 빠르게 배출 제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천명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가 이제 빠진 거고, 그 어떻게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후행동과 번영, 사회정의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린 뉴딜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약간 불평등이라든지 그린 뉴딜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그냥 온실가스를 줄이려고만 하는 거에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충남의 기후 이상 선포문을 보면은 1.5도에 대한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시간이 많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후속 작업은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추진이 돼 있고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자, 가능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할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가 나와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뭔가 기후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도 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지난 6월 5일 날 226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226개가 있는데 모두 참여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일단 전화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한 30번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좀 관심 있는 지자체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1차를 전화를 하고 한 100개 정도가 넘어가니까 뭔가 열심히 하면 더 될 것 같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딱 한 곳은 끝까지 안 한다라고 해서 한 곳이 안 하시면 나중에 엄청 힘드실 텐데 라고 해서 섭외해서 226개를 다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다 참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어야죠. 그래서 비상하다는 건 말 그대로 시나 군의 이 일상적인 행정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정말 비상 상태로 가기 때문에 비상 상황처럼 동원해서 사람을 채용하거나 또는 예산을 쓰거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게 비상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상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비상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비상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비상하게 움직이도록 우리가 저는 아주 강하게 추동하고 요구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비상 상황임을 선언한다. 1.5도 목표를 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근데 여기서 1.5도의 목표라 함은 2050년 넷제로도 있지만 10년 안에 지금 배출량을 절반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언을 진짜 지킨다면은 기초지자체들이 현재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10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구하죠. 정부와 국회가 비상 상황임을 선포하고 탄소 중립 선언해라 라는 요구가 있고 여기에 재생에너지 자립 이런 것들이 있고 제도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 누구와 함께? 시민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선포문을 가지고 시장 군수를 찾아가서 선언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시민들하고 같이 한다고 되어 있지 않냐고. 이제부터 시민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라고 만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몇 분을 만나봤더니 자기들 만나러 갈 거라고 시장 면담 신청해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근거로 더 압박하고 움직여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충남에서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진 시장님이 역할을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지금 4개 지자체가 그린 뉴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하고 있고 경상남도가 하고 있고 경기도가 하고 있고 충청남도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남 같은 경우 그리고 당진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자기 지자체의 기후나 에너지만이 아니라 사실 이 한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추동해 내시는데 역할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에 다 저는 앉아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도 기후 비상 선언을 하길래 제가 그 자료를 좀 번역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기후 비상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다음 항목들이 있는지를 매뉴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후 위기에 대한 현실 인식을 한다. 그 다음 최우선의 원칙을 천명한다. 요거까지는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넷째로 목표를 설정한다. 요것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이 이겁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조직과 예산과 인력과 제도를 마련한다. 그리고 6번도 중요합니다.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실행한다. 그리고 시민 참여 거버넌스를 만들고 모든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이 주류화되도록 한다. 그리고 정부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한다. 이게 이제 선언한 지자체들이 다음 단계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매뉴얼이고요. 저는 2019년도, 2009년도에 MB가 녹색 성장할 때 그때 그린 뉴딜 얘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10년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2019년도에 10년 만에 다시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10년 만에 등장하는 데는 저는 1.5도 특별 보고서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툰베리를 포함한 전 세계의 기후 행동들이 또 영향을 미쳐서 그린 뉴딜이라는 것으로 수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11월 달에 대선을 치러봐야 알겠지만 트럼프가 가고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그린 뉴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미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그린 뉴딜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100% 청정에너지 체제로 가면서 2050년 전에 넷제로를 달성한다라는 게 미국의 내용이고요. EU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자 새로운 성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MB의 녹색 성장이 EU의 그린딜로 갔나 싶기도 한데요. 일단 여기는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모든 전환은 정의롭고 포용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미국의 그린 뉴딜도 공동체와 노동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탄소 중립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7월 달에 우리 정부가 너무 세세하게 막 아이템별로 사업을 다 내놓을 게 아니라 그린 뉴딜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 설명하는 이 정도의 내용을 내놓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 이 담론적인 토론, 이것도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영역들을 보면 에너지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그린 뉴딜 하면은 이번에 정부 발표된 것도 너무 에너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세계 대전을 치르는 태세로 10년 동안 기후 인프라 개선, 전력, 건물, 수송, 특히 농업,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제조업, 유해 폐기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넷제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바꾼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그린 딜도 보면은 청정순환, 산업변화, 생태계 서비스, 생물 다양성, 공정하고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농업 시스템, 이거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과 산업과 건물과 수송과 폐기물과 인프라와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재원은 10년 동안 미국은 2,000조를 씁니다. 그리고 EU는 1,300조 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년에는 한 140조 정도를 투입하는 건데 EU 그린딜은 여기 미국은 200조, 여기는 한 140조 투입하는 건데 이렇게 투입하면서 EU 같은 경우에는 개별 회원국의 독자 예산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국은 회원국대로 또 돈을 쓴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함이라든지 이 요소들도 있습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탄소 국경세라고 해서 EU가 이렇게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물건을 생산하면은 다른 나라 물건하고 가격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서 관세 매기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EU의 그린딜은 온실가스 줄이는 걸 EU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만들되 우리가 줄이는 이 노력이 국제 표준이 되도록 하면서 무역이나 경제하고 연결시키겠다라는 게 EU의 그린딜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축과 적응이 동시에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축, 넷제로라고 해서 감축만이 아니라 이 폭염과 같은 적응의 인프라 투자하는 것도 그린 뉴딜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불평등과 사회 안정망을 갖추는 거, 그리고 탈탄소 경제 전환은 오늘 하루도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이 열심히 하루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한 결과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축적시키는 거예요. 근데 탈탄소 경제사회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일했을 때 그게 탄소 배출로 가지 않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서 오히려 줄인다거나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한다거나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우리의 모든 일자리가 기후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산업을 전환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린 뉴딜은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해보자라는 메시지가 강한 것이기도 한 것 같고요. 5월 12일 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워딩에로는 기후변화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 창출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창출 못지않게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한 내용들이 빠졌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고 최근에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중요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하나의 대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문제라든지 하루에 3명씩 산재로 죽어가는 노동 환경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린 뉴딜 안에 담아서 좀 풀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나오면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린 뉴딜이 12조 정도를 2022년까지 투입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 현재 임기까지. 그러면 12조면은 나누면은 거의 1년에 6조 쓰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재생 뉴딜이 100조 규모잖아요. 6조 규모로 탈탄소?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돈을 내놓으면서 지자체가 자 온실가스 줄이는데 지자체도 움직이세요. 지자체 공무원들 6조 정도 226개로 나누면은 이거 정부가 그린 뉴딜 별로 관심 없는 일이구나. 정말 마이너한 일이구나. 이게 디지털 뉴딜이 돈 좀 되겠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으로는 택도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시공간 생활인프라, 녹색산업,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이렇게 돼 있는데 EU나 미국의 그린 뉴딜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넷제로 사회를 위해서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상당히 좁은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겠다라는 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민주당은 그린 뉴딜 기본법 만든다 그러고 그래서 그린 뉴딜 기본법에 관한 의원들의 모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행동도 이런 내용으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우리의 감축 목표인데요. 넷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5억 3,600만 톤을 고집을 하면 남은 이 5억 3,600만 톤은 2030년에서 50년 사이에 다 줄이겠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가 10년 정도밖에 안 남아있고 탄소 시계 봤더니 어제 제가 7년 8개월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앞에 바짝 7년 8개월 이 앞에 바짝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은 1.5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을 하려면은 모든 부처가 온실가스 감축을 핵심으로 해서 그린 뉴딜 정책이 주류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 탈탄소 경제 정책으로 가야 되고요. 교육부는 모든 이 연령과 학교 초등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정의로운 전환, 탈탄소 정책에 따른 고용 충격과 녹색 일자리 전환에 관한 모색을 당장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해양부 정말 각자가 탈탄소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과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쏟을 것인가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정책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달 만에 나오는 정책이 아니라 이 정책을 가지고 논의해서 다음 대선까지 가고 대선을 통해서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지든 이 그린 뉴딜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와 예산이 본격적으로 본판이 저는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토부는 좌초 인프라를 살펴봐야 되고 산업부는 좌초 산업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녹색을 했는데 공항 7개 지어버리면은 넷째로 한국 사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그리고 온실가스 이 압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바꾸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는 올해 국토종합계획안 실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 세우면서 현재 계획된 7개의 공항을 다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돈은 투입하는 즉시 정말 쓸모없는 공항, 거의 요즘 비행기 다니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좌초 인프라를 잡아내고 그 좌초 인프라에 쏟기로 했던 돈을 실제 우리의 삶의 조건을 좋게 만드는 쾌적한 집과 폭염과 한파를 지키는 건물, 그리고 공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중교통 안 이용하는데 훨씬 더 대중교통의 면적을 늘리고 편리하도록 돈을 집중해서 쏟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는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을 바꿔야 하고, 정부가 수립해 놓은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들을 그린 뉴딜과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다시 재점검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저는 잘 잡은 것은 건물 리모델링은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폭염과 한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활 공간이 에너지를 덜 쓰면서도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산업부는 좌초산업, 여러분 제가 자료를 지난해 만들 때 유럽에서 완전 석탄 발전소 제로 만든 데가 벨기에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툰베리의 스웨덴이 2022년도에 석탄 제로였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가 한 2025년 정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겨울 따뜻했잖아요. 전력수요 떨어지고 바로 스웨덴하고 오스트리아 탈석탄 시점 앞당겨가지고 올해 다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탈석탄을 달성한 나라가 3개의 나라가 됐다라는 거고, 아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10년간 1,000억 유로 쓴다라는 거. 그래서 노동자들에 대해 직업 교육하고 폴란드 탄광도시 문화도시로 바꾸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자, 그러면 저는 충남의 탈석탄에 대한 계획 대응 세우는데, 이 사람들 만나고 인터뷰하고 계획 세우는 데만 한 30억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얘기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 계획안을 가지고 정부를 찾아가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돈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만들어내라라고 역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로 지금 이 정의로운 전환 연구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으로는 저는 택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진행돼야 되고, 우리가 재생가능 에너지 하는데 그보다 에너지 효율 강화시키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기재부입니다. 기재부가 돈을 어디에 쓰도록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EU 그린딜을 보면은 그린 파이낸싱하고 예산하고 적정 가격 신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기재부 정책에 들어가야 되고, 내년 2021년 경제 운영 계획이 나옵니다. 저는 기재부에 계속 그 얘기 할 겁니다. 내년 경제 운영 계획에 넷제로가 주류가 되는 게 그린 뉴딜이다. 그래서 기재부 경제대책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산업부의 정책이나 환경부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거시 경제 정책의 핵심이 그린 뉴딜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지금 기후 심각한데 저는 무방비인 상태가 농어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양 부분은 기후변화 관련한 통계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매우 심각하고, 유럽의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이 있거든요. 유럽은 어떻게 농업 분야를 전반으로 기획하는지를 보고 우리도 저는 대책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사람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뭔가 짓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에 존중을 해주고, 특히 최수정 교수님 2가지 얘기하는데, 생태계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인건비를 우선으로 하는 사업들을 구축해야 된다. 이제 사람한테 직접 줘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충남에서 저 발표 중에 의미가 있었던 거는, 충청남도 우리마을 기후변화 취약지역 조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조사하고 주민들이 대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구 설계 계획이 아주 잘 되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기후 비상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확보하고 확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서울은 이 시민활동가들을 양성해서 활동하게 하고,
이분들이 1년짜리 공공근로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민사회 안에서도 이 행동을 확장하는 확장 전략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얘기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7가지 과제와 제안인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린 뉴딜 판에 여러 목소리가 같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 대응의 목표와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정책이고 7월 종합계획을 열린 정책으로 열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7월에 정말 엄한 내용으로 발표하면서 이게 그린 뉴딜이다라고 하면은 전면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산의 적정성입니다. 한국 2년 동안 12조 투입합니다. 6조. 이걸로는 탈탄소 경제사회 절대 못 만듭니다. 예산 규모 너무 적고요. 정책 내용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결국은 예산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 개편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구조 전환, 탈석탄과 전기차 확대로 인해서 실업이 영향이 있는 특히 지역들, 충남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울산 이런 데는 집중해서 현황 파악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한 30억, 50억 배정해가지고 울산의 현대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작은 기업들과 일자리가 문제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게 됐을 때 우리 지역의 일자리와 고용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한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조사하고 대책 세우고 하는 작업들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올해 11월 달에 전기요금하고 수송에너지 가격체계 개편하고 또 탈석탄 시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이 열립니다. 저는 여기가 약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역할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7월 달에 나오면 이 논의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떠들어서 이 논의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작업하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미국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전기요금 논의를 하게 될 거고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계획이 발표가 될 거고 내년 상반기에 기후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요게 또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국회는 입법 작업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카업이 내년 11월 달에 열리고 내년 중반부터는 대선 후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다음 대선은 기후 대선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대선과 그린 뉴딜이 어떻게 우리 삶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지 큰 판을 기획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이 의료 한번 지내해 봤더니 저는 공항 건설 예산 있잖아요. 그거 다 이런 데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만들고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건물과 공간을 만들고 지금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1인 1카 시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쏟아서 쾌적하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공원 시설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숨 막히잖아요. 아무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넓은 공간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은 넷째로 건강 인프라 그리고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노동에 대한 고용과 안전 보장, 탄소 영향 평가, 지자체의 예산이 쓰이는데 온실가스 과대하게 배출하는 곳에 돈을 쓰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반의 그린 뉴딜은 쫙 먹을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곳곳의 영역, 특히 코로나19의 키워드는 집입니다. 단열, 폭염, 한파, 안전한 집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6월 말에 그린 뉴딜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도시공원 해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에너지 강화될 것 같고요. 수많은 건물들이 폭염과 한파와 동시에 에너지를 덜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심지어는 제로로 되는 그런 대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충남도 낡은 농가 주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에너지 비용 많이 듭니다. 이제는 개개인의 살고 있는 집들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작업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200, 2000 몇만
2,300만 대입니다. 2,300만 대. 2.3명당 한 개 있습니다. 이거는 수소차, 전기차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없애야 됩니다. 도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파리 시장님 지금 시장 선거 중인데 재선되면 주차 공간 6만 개 없앤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한국의 선거에서는 주차장 만들다는 게 공약으로 나오면 안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은 도시 구조를 바꿔가지고 자동차를 안 타는 사회로 만들어야 하고, 자동차를 타면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되고, 그래서 국가의 계획에 자동차가 지금 2,300만 대인데 5년 안에 이것을 1,000만 대를 줄인다, 이런 게 계획에 들어가야지 진정성 있게 저희가 넷제로를 준비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가 무상교통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선도 무상버스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가 우리의 상상력을 좀 열었습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것들을 던지고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열렸거든요. 우리가 개입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폐기물도 저는 이번에 왜 폐기물 대책이 당장 돈을 좀 써가지고 선별 처리장이라든지 폐기물을 잘 처리하고 할 수 있는 이 인프라에 돈을 저는 많이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폐기물 대책이 빠진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공공 일자리 만들고,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부지 찾고 시민들 만나고 다니는 것을 공공 일자리로 만들었습니다. 30명 뽑아가지고 한 연봉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충남에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비전하고 목표는 나름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의 그린 뉴딜도 2달 만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훨씬 더 규모가 좀 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남이 종합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잘 하셨고 그거 지켜지는 거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종합계획입니다. 이 종합계획에서 충남에 온실가스 빵빵 배출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은 넷제로랑 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자체 협력 모델 만들고, 이번에 컨퍼런스 때 그린 뉴딜 정의로운 전환인데 충남이 했던 걸 가지고 발표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이제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러려면은 이 컨퍼런스에도 개입했으면 좋겠고요. 정의로운 전환 TF 꾸려서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TF 정도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훨씬 더 폭넓게, 그리고 예산도 훨씬 더 많이 해서 여기가 임무를 져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남 전역이 곳곳에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의 모델이 돼서 좀 퍼져나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충남은 석탄발전소 태양광으로 바꾼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사회와 협력을 한다면은 다른 지자체,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는 지자체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워낙 하실 얘기가 많으셔서 원래 계획된 시간보다 좀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